소득세, 개인소득세,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한 분이 많을 거예요. 네. 특히, 한국에서 알기를 미국이 훨씬 세금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경찰도 더 많고, 소방관도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세금이 많나요?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산정이죠.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소득세율이 최고 높은 게 지금 42%인가 46%가 42%면은 진짜 1년에 한 5개월은 세금만 내기 위해서 네. 돈을 버는 거네요. 미국은 현재로 나와 있는 게 최고 높은 게 37%, 36%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거를 한국에서도 전부 다 얘기를 해요. 한국의 세금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잘못 아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세율은 항상 연방 세율만 얘기해요. 왜냐? 네. 이 연방세가 포션이 제일 커서. 큰 것도 있고 연방세는 변하지가 않아요. 바꾸기가 어렵군요. 네. 근데 이 주세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 요율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 얘기를 할 때 주로 연방의 레벨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연방세에다가 주 레벨세까지 이제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득세율이 9.3%예요. 한 10% 되네요. 네, 10%라고 생각하면 연방소득 36에서 37에다가 10%만 얹이더라도 46%. 그렇죠. 한국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42%였으니까 아까. 근데 우리가 뉴욕으로 한번 가자고요. 뉴욕으로 가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있고 또 살고 있는 시의 시세가 또 있어요. 아이고 뉴욕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민 올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은 시마다 또 이 요율이 틀려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거기 회계사들이 먹고 살만 하겠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는 이 세금 보고해주는 비용도 무지 비싸요. 그래서 세금 보고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핵심은요. 회계사를 하려면 뉴욕으로 가. 그리고 이 세율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공제하고 이런 계산들이 복잡하니까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전문가들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제가 보니까 4월 15일 날 그때 개인 소득세 신고를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회계하시는 분들 보면 3월 15일 날 하는 분도 있고 또 5월 15일 날도 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는 사람 이런 예. 게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죠. 한국은 종합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월 달에 대부분 가끔세 정산이라고 해서 1월 말에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소득들 자영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 3월이나 4월쯤에서 종합소득세 보고 하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세무서 직원들이 평소에 놀겠네요. 그 대신 이제 추징하러 다니겠죠. 총은 안 차겠지. 총은 아니고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쫓아다니고. 네, 거기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국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게 1년 내내 바쁜 게 힘들겠네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이 통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슈퍼컴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좀 이 사람의 세금 보고서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을 먼저 이렇게 다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개인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고 일단은 서면으로 통지를 하죠.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당신이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당신의 몇 년도 세금 보고서가 조사에 낚였습니다. 축하할 일이군요. 네, 낚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세금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당신이 됐으니까 축하해요. 와서 쇠고랑 차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쇠고랑이 아니죠. 일단 통보를 합니다. 확인 한번 하자. 그렇죠. 한국처럼 무조건 구세청에 나가서 움직이지 마. 이 안에 있는 거 다 뒤집어 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편지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라든지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적단체와 연결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불시에 이제 습격을 해서 회사가 마약 사범을 도와줬다. 그런 경우에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거 없고 일단 정중하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오.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이 자료를 준비해서 나한테 그 세금 보고한 것이 정확하다는 걸 소명하시오. 라고 기회를 주는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아, 나라입니다. 이건 뭐 몰라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세금을 따로 띄어먹을 방법이 없어요. 월급을 딱딱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미국 와가지고 뭐 오래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잘 궁금한 게 뭐냐면 세금 보고하러 가면요. 세금 보러 가면 뭐 스탠다드라는 거 있고 뭐 아이템아이즈 뭐 한 두 가지를 쪼개던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보고를 할 때 총 소득에서 조정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 사항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바뀌어서요 인적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인적 공제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와 항목별 공제.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소득이 얼마면은 무조건 이렇게 공제해가지고 세금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는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보고하든가 아니면 부부 공동 보고할 때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는 까주겠다. 아, 기본적으로 얼마 살아있으니까, 네. 요 정도는 요 정도는 기본으로 까주겠다. 비용도 날 것 비용, 같으니까. 그게 그러게 있고. 이제 기본 공제라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 2018년도에 12,000,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에 24,000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서 부를 재분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당신이 도대체 버는 거에 비용을 얼만큼 많이 쓰고 있느냐 요거 중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나라에서 골라서 요러한 항목들에게 당신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세금 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으셔야 되는 게 왜냐면 내가 뭘 공제받아야 되는지 그렇죠. 알으니까. 이 주이시들, 이 유대인들은요, 애들한테 어떤 소비를 가르칠 때, 야, 이거는 텍스 디덕터블이야. 텍스 공제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는 이 재산세를 나라에다가 내므로써 나라가 이 재산세를 가지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신 나라한테 애국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요거는 세금 공제 항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국은 요즘은 보니까 그래도 한국도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서 집에 대해서 융자를 받던데 한 50% 해주는데 미국은 거의 뭐 한 80%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융자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페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이런 것들은 또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비영리 단체에 네가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헌금도 그러니까 기부를 했다니.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기부도 당연히 세금 공제 항목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을 모은 걸 항목별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개를 계산을 해서 많은 쪽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다룬다 그러니까 몇 가지 쪽지가 왔었어요. 예. 뭐 특별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요. 로또. 네. 로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냐. 그 다음에 가족이 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생명보험금을 탔다. 네. 유산상속 받았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혹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한테 거액을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 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세금은 일단은요.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일단 연방 세금만 내시면 돼요. 한 30%. 주세는 안 내요? 주세는 안 내요. 그나마 다행이네. 네. 한 30% 세금 내시면 30%.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명보험금은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뭐 친척이나 뭐 그렇죠. 배우자나 아버지 어머니 뭐 중요한 거는 이 생명보험을 타시는 분이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니군요. 위로금 그럼? 위로금 같은 거. 위로금이니까 거기 세금을 안 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에 대한 세금은 안 내나? 소득세만 내나? 아니죠. 부에 대한 거는 이제 상속세 개념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해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낸 원금하고 그동안 내가 낸 원금이 다른 어떤 경제 활동에 의해서 쌓여놓은 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 부분은 아까 얘기한 번던 거. 자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세금을 내요.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나온 보험금 그건 위로금. 이런 건 위로금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금까지 세금을- 돈을 받을 만큼 그거는 이제- 나라도 아니라 예. 이럴 때 나라도 아니란 네. 말이 씁니다. 예.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하고 틀려요. 뭐가 다른데요? 한국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집 한 채를 줬으면 그 집 한 채에 대한 받은 세금을 사람.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여한 사람, 받은 사람이 받은 세금을 사람이. 내요. 근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준 사람이 세금을 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상속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고 내가 기부를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하면 증여자, 공여자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도찐개찐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이 무지 다르죠. 이제 뭐 여기는 거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거의 55%에서 60% 해당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네. 당신한테 10만 원을 주면 네. 주는 사람이 세금을 5만 원에서 6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라이프타임 일생을 거쳐서 얼마까지 되는 거는 공제해 주겠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인당 560만 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는 거의 1200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웬만하신 분들은 상속세 안 내시고 상속을 하는데 또 요 규정은 2029년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뭐 돈 많은 사람들 얘기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 그건 알아서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유산의 밸류가 1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일단 카운티 정부, 주정부에서 프로베이스를 하게 돼 있어요.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딱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상속법 변호사가 그렇죠. 그래서 상속법 변호사 관계 없으시죠? 아니요, 윌 같은 친한 거 분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박 뭐라는 분이 아이고 광고하지 마세요. 네, 박 뭐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돼서 광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별 사이도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전화번호 아는 사이. 참 누가 그러는데 이제 미국 세금도 깎아주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영어로 안 하면 예. 이거 번역되나? 배째라. 배째라? 요게 통하는 게 또 이 세금 문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방망이 들고 와서 철퇴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과징을 하고 추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소위 속된 말로 딱 2개밖에 없어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2개밖에 없을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Offering Compromise. 좀 속된 말로 하면 손이 빈손이니 나는 낼 게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배째라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제가 임금님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빌려서 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밀당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물론 결론을 내야겠는데 미국은 세금도 되게 종류도 많고 그죠? 많고 뭐 그렇죠. 세금도 높고 막 이렇지만 그래도 너무 많으면 깎아도 준다.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징수를 하고 추징을 했을 때 못 내는 경우에 못 낼 수 있는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손이 2개밖에 없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다 그러면 조정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내는 것만큼 뭔가 내가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관이 빨리 뛰어오거나 소방관이 빨리 그런 뭐 그런 거 없는 나라도 있나요? 그게 그럼 한국이 저기 불나가지고 뭐 이렇게 헤매는 게 세금을 평소에 적게 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안 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소방관들이 소방관이 일을 안 해서 그것도 아니죠. 아니야. 소방관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뭐 이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결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내가 뭐 65세, 67세 은퇴를 한다. 평생 연금이 쭉쭉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 한국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의 얘기를 갖다 중간에 껴가지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세금하고 이런 거 관계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오늘은 딴 데랑 달리 깐죽거렸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예, 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나가면 싹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쨌든 세금은 태어난 새부터 죽어서도 낸다. 이게 세금. 애기들은 안 내잖아요. 왜요? 애기 태어나면은 저기 출생신고하고 거기다 피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것도 세금인가요? 아, 그럼요. 무섭군. 죽으면 뭐 상속세, 유산세 다 냅니다. 하다못해 사망 진단서도. 그럼요, 사망신고도. 그렇군요. 다 세금이에요. 네, 참. 준조세예요, 준조세. 네. 기가 막혔습니다. 하여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단어가 뭐죠?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제발.